몇 년 전에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서 전태일 실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이었던 조영래라고 있거든요. 변호사협회 그 회관 앞에 보면 조영래 변호사 흉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인권 변호사로 평생 활동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수배가 돼가지고,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전태일 열사 충고 행사하고 이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 그때 이 조영래가 숨어 다니면서 이소선 여사로부터 그 전태일이 남겼던 편지나 일기 기록들을 전달받고 감리교 신학대학 복사실에서 몰래 복사를 했대요.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의 그 유필 문서들을 가지고 보따리에 갖고 다니면서 수배받으면서 여관이나 모텔 전전하면서 전태일이라는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전태일 평전입니다. 국내에서 출판을 못했기 때문에 이 원고가 일본에 보내져가지고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됩니다. 전태일의 죽음을 전에 듣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대신대학교 신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전태일을 자신의 삶의 화두로 삼게 돼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최재형입니다. 전태일 가족들하고 깊이 관계를 하면서 전태일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전태일의 형으로부터 그동안 조영래 변호사한테도 주지 않았던 정말 내밀한 전태일의 기록들까지 싹 다 전달을 받아요. 그래서 지난 50주기 때 최재형이라는 재미 교포 미국인 목사가 이제 전태일 실록이라는 책을 2권짜리로 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이전에 전태일 평전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전태일의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최재형이라는 분이 재미교포 목회자고 통일운동가예요. 이 최재형 목사가 그 양평 사람이거든요. 최재형 목사의 아버지하고 김건희의 아버지하고 친했대요. 같은 동네에서 아는 사이였대. 그냥 만나자 그러면 절대 안 만나주고, 명품 백이나 명품 화장품을 사진을 찍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언제 볼 수 없을까요? 라고 딱 카톡을 보내면 몇 날 며칠 코바나 컨텐츠로 오세요, 답신이 온 거죠. 몇 차례의 만남을 갖게 됐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촬영을 했던 사건이 이번에 최재형 목사의 디올 사건입니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간단한 사람은 아니다. 되게 오랫동안 기독교의 그 인권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고, 보수 우익 쪽에서 아주 극혐하는 통일운동가 목회자. 이 사건에서 지금 명품 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두 번째고, 보수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최재형이라는 그 신북주의자를 어떻게 김건희가 만났냐, 이게 제일 빡치는 일이랍니다. 자, 한국 기독교사 톡파보기 노가리 특집 2부 시작합니다. 박수 좀 주세요. 음. 우리 지난주에 이것저것 하나씩 또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신기한 사건 준비했던 것도 노가리를 좀 털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 박사님 뭐 할까요? 뭐 신기한 사건은 아닌데, 네, 어, 저기, 우리 그 예전에 전태일 편, 네, 그 한기톱 전태일 편에서도 소개를 했었죠. 그, 몇 년 전에 그 전태일 그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서, 네, 어, 책이 새로 나왔어요. 네. 동년에서 나왔죠. 모시는 동의한? 사람들이 있었나? 네, 네, 그 전태일 실록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네. 그 책을 오랜 기간 동안,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의 자료 수집과 충실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그동안의 전태일의 기록은 그, 저,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이었던 조영래라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서초구의 변호사 회관인가요? 변호사협회 그 회관
앞에 보면 조영래 변호사 흉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인권 변호사로 평생 활동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에 수배가 돼가지고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전태일 열사 추모 행사하고 이러면서 수배가 되거든요. 네. 그때 이 조영래가 숨어 다니면서 그 이소선 여사로부터 그 전태일이 남겼던 편지나 일기 기록들을 전달받고 그거를 제가 어떤 기록에서 읽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복사실에서 몰래 복사를 했대요. 음, 전태일의 편지랑 일기를. 어, 그래가지고 그 원본은 다 역시, 전태일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음, 그 조영래 변호사가 전태일의 그 육필 문서들을 가지고 보따리에 갖고 다니면서 음, 수배받으면서 여관이나 모텔 전전하면서 전태일이란 인간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전태일 평전입니다. 네, 조영래가 변호사 되기 네, 네, 전에. 네, 네.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을 국내에서 출판을 못했기 때문에 음, 이 원고가 일본에 보내져 가지고 일본에서 어느 무명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음,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 그 책이 일본에서 화제가 된 이후에 국내에서 나중에 그 똑같은 제목으로 어느 무명 노동자의 죽음이라는 책으로 초판이 번역이 됐고 나중에 전태일 평전으로 다시 이게 네, 복간이 되게 되는데 음, 전태일 평전이 그 기독교인이 아닌 그 조영래라는 한 법대생이 썼다 보니까 이 사람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그 전태일을 노동운동가의 그 어떤 영웅적 그 순교자로 쓰고 싶었던 거죠. 음, 그래서 노동운동가적인 전태일의 모습만 추출해 가지고 음, 쫙 전태일 평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태일이라는 청년의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싹 배제가 되고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네네, 조금 언급되어 있겠지만. 음, 근데 이제 전태일이 남긴 기록들을 보면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내용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전태일의 죽음을 전에 듣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그 대신대학교 그 정광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그 네, 대신대학교 신학생이었던 한 청년이 네, 전태일을 자신의 삶의 화두로 삼게 돼요. 음,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최재형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최재형? 사람이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최재형? 전, 전태일 가족들하고 깊이 관계를 하면서 예, 전태일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전태일의 형으로부터 그동안 조영래 변호사한테도 주지 않았던 정말 내밀한 전태일의 기록들까지 싹 다 전달을 받아요. 음, 그래서 지난 50주기 때, 네, 50주기 때가 몇 년 전이죠? 손 박사님? 몇년이야? 1970년에 70년? 죽잖아요. 예? 70년. 70년이요. 1970년에 분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예, 2020년에 맞아, 맞아. 최재형이라는 재미 교포 미국인 목사가 이제 전태일 실록이라는 책을 2권짜리로 냅니다. 음,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이전에 전태일 평전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전태일의 모습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기독교적 입장에서 많이 그 썼겠죠. 최재형 예, 목사라는 사람은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전태일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인간 전태현의 진면목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고 싶었던 취지로 그 전태일 실록이라는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 최재형이라는 분이 재미교포 목회자고 음. 통일운동가예요. 북한을 여러 번 오가면서 아, 어, 그분이군요. 통일운동을 준비했던 열심히 아하. 국적을 미국으로 국적을 바꿔야 나중에 그래서 이 최재형 목사가 이제 통일운동을 오랫동안 전개해 왔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 지금 새롭게 당선된 윤석열과 그의 부인 김건희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정, 사,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권을
가져갔는지 좀 탐색도 해볼 겸 해서 네. 이제 명품 선물들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면서 접촉을 음, 시도한 거죠. 음. 그리고 이 최재형 목사가 그 양평 사람이거든요. 예, 예. 아, 양평 사람이에요, 또? 예, 양평 출신이고 최재형 목사의 예. 아버지하고 김건희의 아버지하고 친했대요. 아, 같은 동네에서 아는 사이였대. 어, 그래서 그 친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많은데, 예, 나이 아무튼, 차이는 좀 예. 나겠지만 김건희가 좀 늦게 태어났겠죠. 어쨌든 음, 음, 그래서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래요. 그 음, 부모님. 그래서 그런 어떤 인적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을 시도해서 어, 이제 접촉을 하는데 그냥 만나자 그러면 절대 안 만나주고 음, 그냥 일반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수준의 옷이나 뭐 물건들을 사진으로 보내면 절대 대답을 안 하는데 명품 백이나 명품 화장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언제 볼 수 없을까요? 라고 딱 카톡을 음. 보내면 네, 몇 날 며칠 코바나 컨텐츠로 오세요. 답신이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약 당선 직후 1년여 전에 이제 용산으로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코바나 네, 컨텐츠 자기 네. 회사 사무실에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몇 차례의 만남을 갖게 됐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몰래 촬영을 했던 사건이 이번에 최재형 목사의 디올 사건입니다. 그니까. 제가 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아, 서설이 좀 빌드업이 길었는데 컸네. 예, 아, 그분이 예. 근데 그분이구만. 예.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간단한 사람은 아니다. 되게 음, 오랫동안 기독교의 그 인권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고 이후에 미국으로 도미해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재미 음, 목회자로 음, 살았던 아마도 그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기 좋으려면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근데 어쨌든 미국 이 사람은 북한의 그 3대 세습 그 정권에 대해서 일단 용인하고 지지하는 입장에 발언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음. 보수 우익 쪽에서는 아주 극혐하는 통일운동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거 명품을 어떻게 구입했느냐, 그 자금이 북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행적 때문에 나온 거군요.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 북한 이 측면이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아, 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음, 미국은 자유롭게 왕래하잖아요. 음. 그럼 그러면서 저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또 여러 번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음, 이제 그 김건희하고 만났을 때 대화를 보면은 김건희나 윤석열은 좌우의 이념적 입장은 없는 사람들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 그럼요. 그냥, 없죠. 그냥, 예. 정권을 획득하고 정권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면 어느 그냥, 쪽이든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태극기 부대나 우리나라 보수 우익 쪽에서 아주 싫어하는 그런 그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뭐 그런 음, 웃긴 게, 어제 그 매불쇼인가 들었는데, 거기에 김, 김용만인가? 그, 최, 아, 저기 검사 출신 국회의원 예, 예, 전 국회 예, 김용남인가? 김용남, 예. 그 양반이 그러던데, 이 사건에서 지금 명품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두 번째고, 보수들이 정말 화가 나는 게, 이 최재형이라는 그 신북주의자를 어떻게 김건희가 만났냐. 이게 제일 빡치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에 어떠한 절차도 없어 그냥 카톡 음, 보내가지고 음. 명품 백하고 명품 화장품 사진 딱 보내면은 회신이 온대요. 몇 날 그러니까 며칠 그 외국 사무실로 와가지고. 스파이들이 우리 너무 좋은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게 할 게 없대. 특별히 요즘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 아무튼 최재형 목사가 요거를 1년 동안 묵히고 있다가 예, 이제 오픈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를 전태일 실록이라는 책으로 처음 알았고 음,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 친구였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오. 제가 전태일실록을 오. 잘 읽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그러면 보내면서 이분은, 근데 난 궁금한 게, 처음부터 뭔가 목적을 갖고 접근했다가, 그게 안 통하니까 이렇게 터트린 건지, 아니면 원래 정말 저기 언더커버처럼 접근했는지, 그건 궁금하긴 해. 그것까지 모르겠죠. 뭐 혹시 발굴의 고동님 뭐 들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기사 찾아보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본인은 음, 어쨌든 음. 그 국정농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느닷없이 터뜨렸다라는 음. 그런 입장이죠. 느낌이 나긴 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터뜨려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복성인지, 아니면 정말로 처음부터 빌드업이 들어가서 했는지는, 사실 그거는 좀 궁금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그거는 해봅니다. 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또 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하죠. 처음부터 이 그럼요. 정권은 안 된다. 그래서 음, 약점을 미리 좀 음, 스킵해놔야겠다. 음, 그래서 약점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기가 음. 뭔가 협조를 구하려고 청탁하려고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참, 그 서울의 소리라는 언론사로부터 우리 그 비용을 백은종 지원받아가지고 백을 기사님이, 사고 화장품을 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 애초부터 그 아니, 그러니까 명락법 위반을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미리 인수위 시절부터 얘기했을 건데, 그게 안 돌아갔으면은, 그때부터, 조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음, 그러니까 그 뭐 저 윤석열은 뭐 선제 타격 이런 거 옛날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대선 때 대선 전부터 음, 음. 최재형 한번, 목사 같은 음,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음, 싹수가 노랗다. 그래서 음, 결론을 내고 이제 접근했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지. 자기가 자기 돈 들인 게 아니고 언론사하고 음. 같이 그냥 협조를 뭐, 해서 어, 그 명품도 자기 돈이 아니고 언론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의도에 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음. 결과로 나온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오늘 이 언론들이 근데 이 문제가 서울에 소리에서 터뜨린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언론들이 침묵하다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터뜨렸어요. 그래요? 예, 이거 아주 위험하다 이러면서 예, 윤 정권의 그 경고를 날리는 사설을 썼나 아무튼 뭐 그래요. 조선일보가 이 디올을 물었다고 음, 합니다. 음, 디올 디올 음, 디올 요 문제를 그동안에 음, 언론들이 다 안 썼어요. 참 이게 옛날 그 법인카드 뭐 7만 원 뭐 샌드위치 열 몇 개 산 거 가지고 그 음, 난리치던 언론들이 이렇게 그 당선 이후에 그 대통령 부인이 뒤에서 이렇게 뇌물을 받고 있는 거에 다 터졌는데도 음, 언론들이 조용하다 이제 조선일보가 시작했으니까 음, 향후에 이 문제가 현 정권을 붕괴시키는 어, 이거 뭐라 그래 뇌관이라고 해야 되나? 음. 뇌관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하여튼 뭐, 중심에 목사가 있어. 하여튼 뭐, 옛날 최순실 어, 때도 최태민 목사가 이름이 그러니까요. 오르내렸는데 그 최태민은 사이비 목사고 이번엔 이 최재형 음, 목사는 진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진짜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자살 폭탄 테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폭탄 들고 그 탱크에 돌진하는 옛날 그 일단 미국 사람이잖아, 그 사람. 일단 미국 사람이긴 한데 함부로 못 음. 건드리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러면, 자기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음. 어떤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바이든 이렇게 형이 계신데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최근에 일어난 기이한 어, 사건이라면 사건이고 앞으로의 현 어, 정권의 그 명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 박사님 뭐 하나 더 갖고 온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저는,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언저리 신학자 코알라님, 우리 가져오신 거 기후 얘기 한번 또 다시 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제가 네, 몇 가지 좀 더 찾아봤어요. 네. 하나는 그 한화 큐셀이라고 하나 큐셀. 태양광, 예, 태양광 네, 뮤들 만드는 하나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 큐셀이 그 이번 달 12월 음, 17일부터 음, 충북에 있는 음성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아예 음, 공시를 했어요. 음, 그래서 2015년에 설립된 이 음성 공장이 연간 3.5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장인데, 네, 예, 올해 3분기부터 수요가 감소해서 국내 수요죠. 그래서 결국은 철수한다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여기 음성 진천 공장 생산직 근로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예, 음,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전을 자꾸 더 지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 생산 그나마 하고 있던데도 지금 한국에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참 이제, 걱정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외국에 뭐 물건 팔기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 대통령이 자랑한 그 기술 미국 음, 좋은 일만 시켰다라고 하는 오마이뉴스 어, 기사가 있어요. 뭐 칼럼이라고 해야 어, 되나? 근데 음, 거기 보면은 음, 그 하나 큐셀이 그 한국에 있는 음성 공장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음, 올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음, 미국에 25억 달러 약 음, 3조 원이 넘죠? 네, 태양광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해서 음, 예, 조지아주에 음, 2,500명을 고용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음, 2024년 하반기에 거기에 이제 태양광 전지판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매년 8.4기가와트의 전지판을 생산하고 2027년에는 미국의 전체 수요의 30%를 이 하나큐셀이 공급할 거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만 아니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무역 질서이기도 하고 경제 질서이기도 한데 한국이 그나마 하던 것도 이제 미국에 뺏기고 있다. 그거를 윤땡땡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예, 다 사실 뺏기고 있는 미국 거야. 꼬봉으로 타고 다니셨잖아요. 미국 꼬봉 바이든 옆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은 한국에 있는 이런 굉장히 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공장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국에 가고 있다. 가게 생겼다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다. 음, 그 하나 사례를 제가 이게 좀 재미나게 음, 보아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큐셀이 투자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예, 당시에 직접 성명서 내면서 음,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소비자들, 기후를 위한 음, 승리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태양광 기업이 미국 가서 예. 투자하게 된 게 너무 기쁜 거죠,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거기에 어, 몰라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공장 문 회사들 닫, 지금 음,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지금 약 한 6, 70%가 도산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대기업은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미국에서 더 또 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투자해버리면 국내 공장 문 닫고 뜨면 되는데 그 네, 국내 공장이 문 닫는다는 거 그 산하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 계 연관된 기업들은 음, 그 공장들은 다 그냥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 우리가 그나마 전 정부 때 뭐 그린 뉴딜 하고 하면서 물론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 기반 어떤 전환의 그 토대를 조금 쌓아가고 있었는데, 음. 이번 정부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원전이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면서 아니, 원전 중심의 원전에 에너지 뭐, 전환을 얘기하니까 그냥 문재인하고 다 망하게 생긴 각색하고 거죠. 시작한 게 지금 이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게 하나만이 아니고, 이제 포스코, 뭐, 어, 진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못 해먹겠다 하면, 뭐 어, 지금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다 미국 네. 가서 공장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국내는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지킬 수 엥! 있을지 모르는 그런. 그래서 엥! 기후위기 지구 종말 시대 이전에 한국 경제는 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한편 아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코알라님, 희망의 예언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심판의 코알라님, 종말의 예언자가 되고 있어.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알라님, 연결시켜야 되니까 기독교와 연결시켜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 이러고 있습니다. 코알라님, 예. 우리가 예레미야가 예상, 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아, 저 울고 있는 거야, 저 아, 얼굴이. 마음은 울고 있어요. 웃고 있어도 예, 눈물이 난다 그래. 예, 아니, 나라 경제가 코알라님, 망하고, 예, 얘기 좀 들어봐요. 예, 하세요. 우리 또래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벌써 그렇게 네. 됐어요. 예. 근데, 굶어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타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뭐, 아, 어떻게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냐? 아니, 본인 보시기에. 저희는 사실은 괜찮아요. 그래요? 그, 예, 좋은 소식인데? 아니, 손 박사님도 다 까지 그렇죠. 괜찮아? 저희는 아, 어차피 예, 20대도 예. 잘 보내고, 어, 예, 사랑도 하고 헤어지고, 지지고 음. 볶고, 애도 낳고 키우고, 뭔 소리야? 죽어도 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어도 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60, 70 살던 날이 더 더워지고, 가뭄이 불고 산불이 불고 해도 살 만큼 어,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어, 예, 이제 10대, 20대, 예? 사랑도 음, 하고, 이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야 되는 애들은 무슨 음, 죄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기후 행동 하시는 그룹 중에 60 플러스 기후 행동이라는 그룹이 음, 있어요. 그래서 음, 60세가 넘으신 음,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음, 이제 본인들은 뭐 그냥 이제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제 본인들 이제 예?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그대로 노출되니까 그게 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분들 마음이죠. 저희도 이제 50, 내일 모레면 50이라 그러는데 그런 그러니까. 마음인 거죠, 뭐. 음. 예. 저희가 뭐 살아봤자 뭐 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 종말의 뭔 시대가 소리야? 나 부귀영화 빠르, 누릴래.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지난번 어, 말씀드린 아니, 7년 내에 1.5도가 본인은, 올라가는데 본인 와이프 지금, 사무총장 됐잖아요. 아, 뷰티풀 그렇죠. 가게. 예. 이랬다고 이제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우리는 부귀영화 누려야 돼요. 아, 그래요. 그, 그럼요. 손 박사님 부귀영화 누려봤습니까? 아니요, 미래에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어, 버티고 있죠. 우리 만인고원설이라니까. 예정론 완전 예정론자래. 그러니까, 이러다가 장동기 맞아. 본인이 이게 픽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근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이제 참석하는 소속 교회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는 이제 기후변화, 환경과 관련된 이제 음, 말씀을 준비해요. 그래서 노아의 음, 방주 얘기도 했다가 뭐 음, 사개오 얘기도 했다가 생태적 회심과 뭐 기후 음, 종말의 시대 뭐 무지개의 약속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음, 그걸 딱 느낀 게 있어요. 왜 이제 한국 사회도 잘 둔감하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왜 이런 기후 환경 문제에 좀 민감하지 못할까? 이게 구원론이 관심이 없어. 구원, 왜 지구가 관심이 없어? 망해도 구원론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미래 세대가 뭐해도 어차피 영혼 구원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특히 감리교회는 사회적 성화도 있고 우주적 성화도 있는데 이 생태계 자연 만물이 함께 구원받는 게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요. 좀 2년 정도 이제 돼가니까 그 음, 푸른 아시아가 무슨 일을 하나요? 뭐 어떻게 후원할 수 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예, 참 먼 길인 것 같기는 해요. 예, 특히 교회 내에서 기후변화 우리가 문제는. 어릴 때가 아니라 진짜 그 옛날에 배웠던 생태신학, 뭐 이런 거 그죠, 하면 가장 생태신학. 기본적인 게 하나님이 지구를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맡기신 거라는 데서 그죠. 출발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청지기.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설교들 잘한다는데 들어보면, 하,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다 사라진 것 같아. 모든 설교에. 뭐 저도 그렇고.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 살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살고 싶다, 저는. 결국은 저는 그 네. 지금 그 신동연 목사 같은 사람, 그다음에 기독교 아직 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음,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문제를 지금 음, 먼저 앞서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게 음, 음,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음, 이번에 쇼드 홀을 이제 좀 자료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글을 좀 썼는데 그 쇼드 홀이 그 결핵 퇴치 운동을 시작할 때 그때 아무도 그 쇼드 홀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샤워도 되겠어? 홀이 뭘 했는지를 알려줘야지. 결핵 퇴치 운동. 그렇죠. 음,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그 1920년대, 30년대 상황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일본 일제 당국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선인들에 대해서 되게 복지라든가 이 건강 문제 별로 관리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잠시만요. 전 세계적으로 그 어, 내가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 공부가 부족해요. 이거 네, 빡빡 그 외워서 나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일 모레 뭐 강연 하셔야 되는 음. 거잖아요. 예, 내일 내일. 하는데 내일이에요? 끝내줘야 돼. 자야 돼, 저 아이고야. 양반. 준비해야 돼. 예. 한국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 음. 300만 명 이상이 결핵에 감염돼 있었대요. 아이고, 네. 혈액이 많았네. 네. 그리고 치사율이 15%, 오, 걸리면은 15%는 죽는 거야. 근데 음, 음. 사람들은 일단 결핵 걸리면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대. 그래가지고 결핵으로 확진을 받으면 자살하는 젊은 사람도 엄청 많았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죽는 병이었잖아요. 그 집안에 결핵 환자, 폐병 환자가 생기면 그걸 또 숨겨. 음, 그러니까 숨기니까 이게 더 폐병 환자라면 양성화돼서 또, 예, 싫으니까. 치료도 안 없는 해주고, 병이잖아. 예. 예. 그러니까 더 음성적으로 더 확산되고.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양성화 사회적으로 얘기를 꺼내가지고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살도록 생활 방식을 바꿔줘야 되고 의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결핵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 이런 게 있었고 걸리면 일단 죽는구나 해서 자살하고 숨기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이제 1928년에 결핵 그 요양원 만들고 이제 결핵 퇴치 운동을 쇼도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야 이게 되겠어 이랬어요. 이게 아, 너무 치사율도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쇼돌이 예.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종이 쪼가리 맞아. 팔아가지고 잠깐만. 예. 크리스마스 네, 실. 크리스마스 예, 실을 계속해보세요, 뭐. 팔고 그거를 통해서 음,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가지고 교회나 학교를 다니면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개선 노력을 음,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태도만 바꾸면 그리고 신앙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이 쇼도홀의 활동에 대해서 다들 그게 되겠어? 했는데 지금 결국 우리는 결핵이 이제 더 이상 국- 일반인들의 국민들의 삶을 위협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알라님의 이 활동이 이 쇼도홀의 활동과 다르지 갑자기 않다.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네. 예, 음. 기후변화, 씨를 만들어. 기후변화 실 기후변화기 같은 거, 위해서 나무를 아예, 심는 씨를, 그거를 예, 만들어서 기후변화 실 팔아야겠네요.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후변화 좋아요. 그 카드, 연합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 그거를 보내는 운동. 음,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기후변화 씨를 붙이는 그런 운동. 좋다. 아니, 지금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 써놓은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요. 맞죠? 뭐, 크리스마스 실 도안 해가지고, 요거 올려놓은 아,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예, 얘기하려는 게 음, 뭐냐면은 음. 이 셔도 홀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만으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음, 이 일을 함으로써 크리스마스 실 운동, 벼락 퇴치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무력감과 공포, 절망감을 극복하고 음, 그걸 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의식을 개선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생활 방식을 바꿔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위생적이고 영양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골고루 먹으면서 위생적인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계몽 운동도 같이 했고. 제가 그, 잠깐 기독교랑 한번 연결을 좀 시켜볼까요? 조금 진하게. 예,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몸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다고. 네,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병이 걸렸다는 건 죄 아닙니까? 그렇죠. 죄까지 사함으로 말미암아 어?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 모든 상황을 치유했던 손 박사님 자꾸 웃지 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샤워도홀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다. 괜찮은 예화 아닙니까 이거? 예, 예, 좋은 예하고. 아이 그래서 저 씨. 이번 주일 예배 때 써먹어요. 크리스마스인데 또 게다가 그러니까 대림절. 이거 안 대림절이니까 얼마나 까먹으면 좋아. 써먹어야지. 제가 요, 아니, 근데 음, 그 쇼우드 홀 같은 분이 몽골에 계셔요. 예, 저 코알라는 거기 못 미치고, 이 그, 박사님은 아니시죠? 이 선생, 아예 몽골 이 선생은 아니시죠? 그분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푸르나시아 몽골 지부 예, 음, 신기호 지부장님이신데, 음, 이분이 사실은 성공의 음, 신부님이세요. 음, 예, 원래 그래서 인도에 선교를 가셨다가 몽골에 오셔서 지금 13년째 음. 뭐 몽골에 있었지만 저는 주로 사무실에서 이렇게 행정만 하는 업무였는데 이분은 진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챙기시는 그런 분인데 몽골의 이분이 또 손영원, 예, 감사하게도 어. 여러분도 아시는 이태석 신부님 계시잖아요. 알죠, 예. 예, 울지마 톤즈인가 뭐 톤즈, 해가지고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 기념사업회를 하는 데서 이태석 봉사상을 받을 정도로, 수여해요 매년.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우리 프로나시아 몽골 지부 신기호 지부장님이 수상을 하시게 되셔서 이번 겨울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수상하는데 저도 거기를 따라가려고 시상식에 참석을 그러면, 해서 방송 모시세요. 상금이 있으시다 그래서 아니, 혹시라도 됐고, 뭘 방송에 얻어먹을까 해서. 모시라고, 방송에. 방송이요? 예. 그럼 영광이죠. 그래서, 근데 누가? 저희들 같이 잡다한 사람들은 아니었어. 우리가 영광이니까, 진짜, 예, 예. 그렇죠. 우리가 예, 영광이니까 한번 모시고, 혹시 예. 하자도 있는지 없는지 검증 들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이제 흠이도 하세요. 흠이, 몽골 흠이.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몽골 흠이라고 아시죠? 하시는 네, 거. 예. 또 소리 예, 여러 개 그 나는 거, 예. 전통 그거를, 비밀 보장 이런 데 나가셔서 하시다. 하여튼, 재밌으신 분인데 한번 모시죠. 예. 알겠습니다. 괜찮죠, 홍 박사님? 좋죠. 예. 한번 서- 모셔가지고 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지난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도 목사 뮤지컬을 만들었던 정재현 씨하고 접촉을 네, 해봤는데 예, 그분은 요즘 자기가 아직 공부도 부족하고 음, 생활이 힘들다고 음, 너무 생업 전선에 바빠가지고 음,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아. 좀 나중에 음, 다른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중히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정재현 방송 나오기 싫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 아무튼 뭐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 듣보 이 잡방송 방송에 같이.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팟빵으로 들어야 진짜 많이 유익한 보는데. 방송. 음. 자, 예, 아무튼 제가 우리, 예, 쇼드홀 그에 대해서 급하게 썼지만 쓴 예. 글을 우리 카톡에 공유를 했으니까 한번 아니, 우리랑 가실 공개하면 뭐예요? 저기, 일반 공개 가십시오. 가능한 한번 보시기 겁니까? 바랍니다. 예? 공개 가능한 뭐라고요? 겁니까? 저희, 이거를 저기, 멤버들한테. 우리 멤버 멤버들 말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공개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예, 내일 행사 때 인쇄물로는 나갈 거예요. 급하게 녹음해서 와요. 써가지고 급하게 될 수 써가지고 있으면 녹음 그렇죠. 좀 하라고. 네, 아저씨, 알겠습니다. 한번 녹음 좀 녹음도 시켜보겠습니다. 하시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 팁이에요. 예, 예, 우리 아무튼 저기, 뭐, 기후변화
우리 푸른아시아에서 기후변화 시위 같은 거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아, 아, 좋은 여기 아이디어 얻었습니다. 예. 홍진걸 박사님 앉은 예, 걸 같아. 홍진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 박사, 우리 그손 박사님 준비를 안 하신 관계로 우리 홍 박사님의 제가 마지막 주제 예, 오늘 다승을 하나 딱 얘기를 이번 하셨는데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또 그 기괴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승이 그 이 명진 스님 내쫓았던 조계종 예, 총무 명진 그분 스님 아니에요? 내쫓았고 정부편, 저기 어, 예, 보수주의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고 예, 그분이죠. 어, 정치 승려죠, 정치 승려. 예, 그래서 어 동국대학교 안에서도 동국대 안에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정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명박 정권, 이명박 대선 때 이명박 적극 지지 활동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음,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완전 윤석열 보수주의자잖아요. 예. 정권 창출의 불교계 가장 음.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음. 그런 불교의 인물이, 정광훈이다. 아, 불교의 정광훈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예. 이번에 원희룡 그 예. 국토부 장관이 이 국토부 장관 신분인데 이번에 정광훈 목사를 방문해가지고 또 엄청 딸랑딸랑거리는 예. 연설을 간증 집회를 또 했어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에서. 기독교인이에요? 원희룡도 기독교인이죠. 아, 또 근데 부끄러워. 입 벌고 하잖아. 지- 입 벌고 입만 열면 거짓말. 원희룡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내려놓고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재명하고 붙으려고 한대요. 음. 얘기 계양에서. 있어요. 근데 이재명하고 붙으려면 이재명은 이미 인천 계양에 검증을 한번 받았고 시민들이 당선을 시켜준 신분이잖아요. 근데 원희룡은 제주도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좀 열세니까 아, 귤 원희룡이 나눠주겠지, 귤. 아이 아무튼 겨울에. 원희룡이 지금 인천에서 승부를 걸려면 인원이 동원돼야 돼요. 근데 인천 계양 구민들 가지고는 동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원 동원이 확실하게 가능한 정광훈한테 미리 잘 보여서 음. 대극기 부대가 이제 원희룡이 가는 곳마다 출몰을 하게 근데 문제는 미리 만나놓고 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났다고 뻥치다가 저 뽀록이 노컷뉴스에서 났어요. 만난 걸 보도하니까 뭐 이러려고 만난 건 아니다. 잠깐 만났다. 뭐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예, 입만 열면 예, 아무튼 거짓말. 입 간에 벌고 있어. 정광훈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정광훈이 그때 다시 한번 윤석열이 당선된 짚읍시다. 예. 직후에 정광훈이 우울증이 좀 와 보였어요. 좀 자기 윤석열 정부가 전혀 안 불러준다고 전화를 안 해준다고 삐져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종교계 인사들이 정권 창출에 이렇게 적절히 역할을 한 인물들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팽당하는 상황도 좀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주지로 있는 칠장사라는 절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번에. 아니 얼마 전에 원래 저기 죽었어요. 봉은사 있지 않았어요? 봉은사? 그러니까 총무원장이었죠. 아, 총무원장으로서 그냥 이제 명진 총무원장으로 스님을 있다가 친 건데, 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칠장사 그 사찰 안에 있는 거기 경기도 문화재 자료도 있고 경내에는 국보도 있고 보물도 세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절이 궁예가 아, 그러니까 너무 넓게 가지 말고 시간이 없어 지금. 예. 아무튼 궁예가 이렇게 예. 젊은 예. 어린 시절을 스님 생활을 했던 곳이래. 아주 역사적으로 예. 중요한 고찰인데 여기에 한 승방에 불을 질러가지고 자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질러서 자살했다고요? 예, 예. 그게 말이 돼요? 하필이면 제일 뜨겁고 아픈 걸로 주고. 유서도 나왔대요. 유서 대필은 예. 우리나라 또 우리 잘하고 있는. 좀 그러니까 의심스럽네. 그래서 지금 이게 방화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유서도 나왔고 있기 때문에 자살인 것 같아. 근데 자살이라면 아마 우울증일 확률이 높고요. 자기가 이렇게 정권 창출에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음. 지금 윤 정권은 자기를 겉도 안 본다라는 그런 것도 그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국정원에서 내피셜입니다. 조사한다며. 예. 예. 국정원도 조사를 하고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문화재 지구잖아요. 궁예가 있었던 고찰인데 음. 국보가 한 점 있고 보물이 세 점이나 있는 이 거기 절에 불을 불을 질렀다. 질러면 옆으로 불이 붙으면 옛날 낙산사 불타듯이 다 홀랑 타버리면 이 문화재 훼손이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문화재를 지금 이 어쨌든 간에 양반이 지금 예, 역사학자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 그 장례식에 그 뭐냐 김건희 여사가 가가지고 펑펑 울었잖아요. 이번에. 울었다고요? 예. 어... 그 사진도 다 보도가 됐어요. 엄청 펑펑 울고. 아니, 그래서 손 박사님, 네. 불교는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그쪽 윤회인데요. 뭐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럼 개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나나요? 뭐 업을 쌓으셨으니까는 다음 생에 사람이 되시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살 자체가 안 좋은 거냐 이거지. 불교에서. 그렇죠. 뭐, 아니, 근데 이게 기독교는 바로 원래 지옥이거든. 그 자신의 몸을 공양하는 아,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자신을 지금, 공경하는.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계종인이 이쪽에서는 이게 그 공양이었다라는 지금, 소신 예, 공양이라 그래요. 아니 네. 자기를 무슨 직접 아벨이야? 아인이요? 뭐 아니, 원래 그 어. 불교계에서 그 도력이 높은 그 고승께서는 뭐 더 살아야 무슨 그겁니까? 응. 그러니까 스스로 그 생을 마감하는 게 그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해탈의 경지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 더군다나 소신공양. 그러니까 몸을 불태워서 원래 이제 돌아가셔도 입적을 하셔도 이제 몸을 이렇게 시신을 태워서 이제 사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살아 계실 때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예. 그게 진짜 도통한 사람이거든요. 아, 오늘 좀 이제 그런 다르네요. 경지면 이제 제자한테 불을 붙여라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나는 이미 어. 죽은 몸이다. 그래서 불을 붙여라.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되게 젊었을 때 본 그 불교 영화 중에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절벽에서 다 이렇게 응. 명상 돌을 닦다가 응. 깨달았을 때 몸을 탁 던지는 거예요. 절벽 아래로. 왜냐면 응. 깨달은 다음에도 우리 기독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응. 딱 구원 듣고 의로워졌을 때 딱 몸을 던져서 이제 생을 마감하면 그 상태로 탁 이제 열반의 경지에 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조계종 쪽에서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주장하고 같아요. 있다. 예, 그래서 주장하고 그런 어쨌든 있다. 경지로 가신 어. 거다. 예. KBS 기사 제목을 봐도 소신공양 자승스님, 아, 그래? 명결식 KBS는 자비식 봉행, 뭐 이렇게. KBS는 네. 넘어갔잖아요. KBS는 뭐 얘기할 게 없잖아. 그래서 아니, 땡전 어쨌든 뉴스. 이제 예. 언론사들이 지금 다 그냥 소신공양, 아무래도 조계종이 소신공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걸 받아서 소신공양이라는 쪽으로 기사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유서에 보면은 자기의 가장 최측근인 제자 4명이 있어요. 예. 한묵, 탐무, 탄원, 향림 음. 이 음. 4명은 각자 2억씩 출연하여서 음. 불탄 그 토굴을 복원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아니 뭐 음. 스님들이 돈이 그렇게 많냐? 그러니까 아, 2억씩을 돈 많지, 거기 돈 많지. 2억씩 내라고 또 그 지금 자기가 태워 먹은 거를 복구하라는 유유서를 썼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도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어 아니, 이거 예. 이게 뭔가 부동산 좀 스터디라는 그 정말 그 대한민국의 그 보수 어 기득권층이 모여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 자승스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래 제목이 이거야. 자승스님 몸에서 살이가 엄청 나왔대요. 정말 고승인가 봅니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음, 아, 그럴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때 매불쇼에서도 언급이 예, 됐지만 예, 결국은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유족들을 손잡고 한 번도 울어주지도 않았던 이 대통령과 김건희가 음, 그때 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 비슷한 말을 부처님 오신 날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었네? 네, 부처님 오신 날 아니구나. 그때 뭐 조계종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팔이고 그 그때 조계사에 가가지고 뭐 약간 유감 표명 비슷한 걸 했어요. 네, 윤석열. 근데 이제 이렇게 자승이 죽은 현장에서는 통곡을 하듯이 우는
그 김건희의 모습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물론 뭐 이 사람의 죽음도 애도를 해야 되겠죠. 애도를 해야 되는데 어 아니, 못 믿겠다 이거 아니야. 솔직히. 약간 그래서 이게 예. 진짜 타살일 수도 있고 아직 두고 정확한 봐야 돼.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래서 아무튼 아이고. 최근에 일어난 기괴한 일이고 음. 아무튼 이렇게 문화재 지역에 불을 지르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저,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용시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언론 태도 이것도 알겠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좀 갖고 오면 우리는 또 조계종의 정광훈을 정광훈 예, 목사도 지금 잊을 수 이 없다. 자승하고 비슷한 어, 입장이고 예. 이제 그동안 우울감에 좀 시달려 왔을 텐데 이제 다시 활동할 시기가 이번에 오고 있죠. 원희룡이 정부가 찾아오면서 있으니까. 네. 정광훈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우리 그동안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어, 정광훈이 잘 참았다. 뭐. 곧 돌아올 거다. 트럼프도 알겠습니다. 돌아올 거고 정광훈도 돌아올 거다. 이제 기대하시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가 좀 돌아봤고요. 오늘 노가리 시간으로 좀 삼았고, 다음에는 좀 만나서 얘기할 건데 뭐 한기톱 어워드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뭐 만나서 밥도 한 끼 먹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늦은 시간 좀 얼굴이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모였습니다. 내년에는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여러분만 시간이 되시면 뭐 한 3일에 한 번씩 이게 바로 스트리밍이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3일에 한 번씩 딱 1시간씩만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이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 한번 네, 고민 이제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는 게 이제 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시대가 된 것 환경이 같아요. 됐어요. 예, 네, 예. 그 그래서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예. 전 가면 2시간 반씩 걸리고 갔다 오면 5시간을 운전해서 자, 아무튼 뭐, 요 정도로, 저희들, 마치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빨리 좋은 모습으로 또 생업이 다 안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봐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